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20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기관과 또 개인의 차익 매물로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결국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저희 대박플러스에서 준비한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망까지 모두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스톱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선물 미결제 약정에 대한 모든 것과 실전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네, 주식 고스톱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센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어서 고스톱의 투자 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이 이어집니다. 추세매매 추종자, 한 번의 추세 10단타 안 부럽다. 포지션 분석의 달인, 합성 매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타생시장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면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계신 유창희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공부하실 때 와그러글 게시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센플러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요. 금요일에만 함께 썼던 이 퀴즈를 매일매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박플러스 강의를 통해 보내드린 그 시청자 퀴즈를요. 여러분께서 풀어주셔서 문자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 보내주시거나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씩 뽑아서 금요일마다 총 5분께 저희가 당첨자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금요일마다 대박플러스에서 강의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시장을 읽는 기술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이 선물 미결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물 미결제 몇 번째 강의 시간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1번, 세 번째, 2번, 네 번째, 3번, 다섯 번째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문제 읽어드립니다. 오늘이 선물 미결제 약정 강의의 몇 번째 시간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있죠? 1번 세 번째, 2번 네 번째, 3번 다섯 번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이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쉽게 정답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귀 쫑긋 세우시고 강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정리와 함께 내일장에 대한 전망, 전략 세워보는 시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EU, ECB, IMF가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 재정안을 대해서 그리스가 오늘 아침 의회 승인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20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역시나 기관과 개인의 차익 매물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5일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방안이 승인되느냐 마느냐겠죠. 일단은 최종 확정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2000선 안착, 추가 상승 여부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반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그리고 이번 한 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인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많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부분이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이딴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1% 넘게 전후로 해서 하락세를 마감을 했는데 또 이제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아침 한 7시쯤이고요. 이제 유럽 시간으로는 이제 저녁 시간에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나사 선물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는데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올랐다가 종가상으로는 0.6%로 상승으로 마감한 것을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 좀 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주 초반에 너무 많이 오르면은 주 후반에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종합주가 지수가 1980이나 1970 라인이 얼마 잘 지켜지느냐 여부가 1차로 중요하다 봅니다. 이 자리가 이제 5일선 좀 아래인데요. 이 자리가 많이 지난주 계속해서 지지가 됐던 자리가 1970에서 80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이번 주도 역시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21선까지,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21선까지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1차적으로 지켜지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2차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현물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난 1월 30일부터 외국인은 약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 2,000개에서 1,500계약 정도. 특히 지난주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한 3,000계약 넘게 이틀 동안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약 한 1,8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중에는 2,500계약에서 3,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오다가 장 후반에 매수 수량이 줄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계속해서 연출돼야지 시장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 베이시스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2월 만기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3월 만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베이시스가 이제 약세로 이제 계속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 수렴을 하면서 이제 약세를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1.3 정도, 1.2에서 1.3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에서 1.1 이상입니다. 선물 베이시스가 0.9에서 1.1 정도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프로그램이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아래에서 놓인다라면은 약간 매도 우위에 놓이면서 시장을 조금 묶어두는 현상을 띌 수 있습니다.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1.3 정도까지 선물 베이시스가 올라오면서 프로그램이 2,000억 넘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지만은 결국엔 장 막판에 들어서 베이시스가 급격히 악화가 되니까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1,000억 정도 장 막판에 매도로 출현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줄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하다가 장 막판에는 강한 베이시스의 강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을 띄었지만, 만약에 오늘처럼 베이시스가 약화된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언제든지 출회될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과 같이 양봉에서 오히려 장 막판을 갈수록 조금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물 베이시스가 얼마나 강세를 띠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첫 번째 종합주가 지수가 1980에서 1970 얼마 잘 지켜주는지, 두 번째로는 유가증권의 매수가 아니라 선물 쪽에서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유입이 되는지, 그와 동시에 선물 베이시스가 얼마나 강세를 유지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세로 올라갈 것인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은 하락을 보이면서 한 주가 마감될 수 있다는 걸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목표치는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2020포인트라고 계속해서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들어왔던 상황에서, 일단 어찌되었던 지난 만기날 2014포인트를 맞았기 때문에 2014포인트를 맞은 상황에서 1차 목표치는 도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세를 띠면서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완만한 모습을 띠면서 한 2, 3일 쉬었다가 한 번 양봉이 나오고 또 2, 3일 쉬었다가 양봉이 나오는, 즉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띌 수 있으니까 이러한 걸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이 선물 미결제 약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 네.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로서 5번째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선물 미결제만 가지고 5번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없어. 좀 모자릅니다. 모자르지만 일단 오늘까지로 해서 최대한 마무리 짓고,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분, 좀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제가 교육을 좀 해드릴 생각인데요. 일단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을 조금 연동을 시키면서 조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하다가 말한 게 뭐냐면은, 선물 미결제 약정에 동향하고 수급에 동행하고 다르게 모습을 띌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이 3천 계약을 매수를 하고 개인이 3천 계약 매도를 했을 때 미결제 약정이 3천 계약이 늘어났다. 혹은 외국인이 3천 계약 매도를 하고 개인이 3천 계약 매수를 했을 때 미결제 약이 3천 계약 줄어들었다. 전체 그러니까 수급하고 미결제하고 수량이 거의 일치가 되게끔 맞춰들어서 교울시켜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지 안 됐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응용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고 그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1월 19일의 매매 동향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2,400계약에서 2,500계약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9,3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약 한 6,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 미결제 약정은 약 3,800계약 정도, 한 3,900계약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전체 매매 동향보다도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게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신다라면은 전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3,7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미결제 약정의 동향 증가수는 11,000계약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000계약 정도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날하고 다르게, 1월 19일하고 다르게 선물 미결제 약정의 증가분이 매매 주체의 종합, 증가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관망세 한 1,700계약 정도 서로 개인하고 외국인 기간이 주고받고 있지만 미결제 약정은 약 3,300계약 정도, 약 3,400계약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외국인하고 역시 관망세를 띄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은 거의 수급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분석할 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실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때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다라면 첫 번째입니다. 1월 19일 같은 경우인데요. 전체적으로 미결제가 3,800계약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외국인이나 개인 기관의 매매 동향에 비해서. 자, 이것은 뭐냐? 전체 미결제 약정이 전체 적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산수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일 많이 들어온 거하고 그리고 제일 미결제 약정 수량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몇 개가 부족해요? 약 몇 개가 부족하냐면 약 한 5,000개 정도, 5,000개에서 약 6,000개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본다라면 신규로 들어온 게 약 6,000계약 정도고 청산이 9,000계약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9,000개의 선물 약정에서 9,000개에서 계산을 해보자면은 9,000개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3,000개는 그 전에 매도를 해놨던 것을 매도분을 매수로 청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매수로 청산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6,000계약이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신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6,000개에서 3,000개를 뺀다라면 실질적으로 3,000개만 늘어나는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즉 여전히 매수 세력이 매수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더 강하다는 거고, 또 이 매도 세력이 매수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매도가 매수로 청산됐을 때 매수가 매도로 청산됐을 때 매도가 매수가 매도로 청산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손익이라고 했죠. 손익이라고 그랬죠. 어찌되었든 그게 수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그랬었죠. 그렇다면 1월 19일의 차트를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이날인데요. 장대 양봉이 나오던 그 전날인데 1월 19일의 차트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매도를 했던 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을 봤을 거라는 거죠. 매도를 했던 팀들은 계속 손실을 봤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매도가 매수로 바뀌었지만 그 매도가 매수로 바뀐 팀은 무엇이다? 매도가 매수로 청산되었던 것은 무엇이다? 손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손절은 뭐예요?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매수 방향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즉 그렇다면은 매도가 매수로 청산이 되고 있고 신규로 6,000계약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옵션도 콜옵션을 조금 매수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신다라면 이번엔 반대라는 거죠. 미결제 악정, 매매 동향에 비해서 매매 동향이 움직인 거에 비해서 미결제 악정이 11,000계약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의 차이가 몇 계약입니까? 한 7,000계약, 한 6,000계약, 7,000계약 정도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가 발생 중이고 현재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 우위로. 요 부분은 제가 요 뒷부분에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미결자 악정이 매매 동향보다 더욱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그게 매수일지 매도일지 모르겠지만 메이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애들이 누구다?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외국인을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매수 우위로 주요 매매 주체 메이저가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추세가 유지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매수로 끌고 가고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매매 동향 대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미결제 악정이 한 3,300개 정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역시 여전히 매수 우위로 이 위에 거 두 번째 거에 비해서 세 번째 거가 좀 약하지만 여전히 미결제 약정이 훨씬 더 2배 가까이 많다는 거죠. 매매 동향은 전체적으로 1,700계약이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3,300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고 현재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네 번째 마지막 걸 보신다면 뭐예요? 외국인이 한 1,000계약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3,300계약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190계약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결제는 1,600계약 정도 늘어나 있다. 1,600계약 정도 늘어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진행되고 있구나. 왜? 외국인하고 봤을 때 미결제가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관망세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다? 여기서는 내동매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시장이 어떤 새로운 추세가 나올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동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을 하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1월 19일, 1월 20일, 1월 25일, 1월 27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신다면 1월 19일이 여기 도치가 발생된 모습인데요.
1월 19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꼬리가 달린 갭 상승이 나온 도치가 나온 거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던 매도를 했던 선물팀도 매수로 환매가 들어오고 있고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위로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을 봤을 때 치열하게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매수로 시장을 이끌어 올리면서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세 상승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5일 그 다음 날인데요. 이날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힘겨루기가 매수 방향으로 힘겨루기가 발생이 되고는 있지만 아주 강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인데요. 매수 방향으로 힘겨루기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아주 강하진 않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유지하되 일단은 전날에 비해서 강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현재 추세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보시면은 음도지가 나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면서 음도지가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차트적으로 도지가 발생을 했다. 작은 도지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위아래 방향성을 탐색을 하거나 혹은 관망세를 띄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수급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내동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들 간의 조금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트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도치가 발생을 하면서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후에 보신다라면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좀 더 이어진다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거래일 정도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9거래에서 10거래일 가까이 옆으로 기간 조정해 보였다는 것이죠. 박스권. 즉 고점으로는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고점으로는 한 1995포인트에서 아래로는 한 1940포인트를 놓고 전체적으로 한 7일에서 8일 혹은 9일에서 10일 정도 박스권을 띄고 있다가 위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미결제 동향하고 메이저들 간의 수급 동향을 통해서 시장이 더 현재 추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조금 기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매매 동향도 중요하지만 이 매매 동향하고 버금가게끔 제일 중요한 게 미결제 약정이라 말씀드렸고 그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강하게 신규가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청산의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면 자, 매매 동향하고 선물 미결제 동향을 봤을 때 매매 동향이 훨씬 더 크다. 즉 아까 봤었던 것처럼 외국인을 봤을 때 외국인이 9천 계약을 매수를 하고 있고 미결제 약정 증가분은 겨우 한 4천 개밖에 안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간이 비잖아요. 약 한 5천 계약이 비는데 이 5천 계약이 비는 것은 무엇이다? 신규 플러스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가 된다는 것이죠. 상세가 돼서 없어지고 진짜 신규는 4천 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매매 동향이 선물 미결제 증가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이때는 무엇이다? 청산보다는 신규 진입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메이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메이저는 누구시다? 1차로 외국인, 2차로 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매매 동향, 즉 걔네가 매수면은 매수로, 매도면 매도로 시장을 따라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 시에는 선물을 매수로 대응하고 주식을 매수로 대응하시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한다라면은 선물을 매도로 하고 주식은 관망 혹은 현금화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다음에 보신다라면 반대로 매매 동향이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분보다 적을 때입니다. 매매 동향이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분보다 적을 때인데 이때는 뭐예요? 강하게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강하게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즉 메이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매매를 하거나 또는 관망을 하자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약 3천 계약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간이 4천 계약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11,000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는 무엇이다? 메이저 간에 외국인하고 기관 간에 서로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에 우리가 붙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다? 외국인. 이날 같은 경우 외국인이 약 3,7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우리가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보이고 있다면 강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다면 선물을 매수로 주식을 매수로 전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보이고 있다면 선물을 매도 주식을 관망인데 여기서의 관망은 무엇이다? 1월 25일처럼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이나 혹은 개인이 수량이 아주 많지 않을 때, 수량이 많지 않고 미결제 수량도 역시 많지 않을 때는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망. 아무리 미결제 동향이 매매 동향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힘겨루기는 약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리하게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 동향하고 미결제 약정의 수량도 중요하지만 이 미결제 약정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5,000계약에서 4,000계약 이상 증가한다라면은 메이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한 3,000개 이하일 때는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동향하고 선물 미결제 증가하고 거의 비슷할 때 메이저들끼리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방향성에 대해 탐색을 한다는 의미로 변동성이 작은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높고 이때는 내동 매매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아직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덧셈 뺄셈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미결제가 9,000계약 늘어났는데 외국인이 한 4,000계약 정도 선물을 샀다. 근데 미결제는 9,000계약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외국인이 몇 개를 샀는지 혹은 몇 개를 팔았는지를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외국인이 한 5,000계약을 샀는데 미결제 약정이 한 3,000계약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로 몇 계약을 사고 몇 계약을 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하신다라면은 하는 연습을 좀 하신다라면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캐치할 수가 있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더 갈 것이다 혹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장을 대응한다라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강하게 힘겨루기가 발생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힘겨루기, 즉 메이저들의 매매 동향하고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거하고 봤을 때 여기서 힘겨루기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힘겨루기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조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다라면은 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에 보신다라면 외국인이 9,000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간이 약 5,30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결제 약정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어났냐면 거의 안 늘어났어요. 거의 안 늘어났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은
외국인이 마이너스 1월 16일인데요. 1월 16일에 외국인 6,600계약을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6,600계약을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미결제 약정은 겨우 1,600계약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1,600계약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랬을 때 아까하고는 좀 반대죠. 아까랑 반대인데 이랬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봤을 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치열하게 힘겨루기가 자 수급하고 선물 미결제 동향을 알 수 없을 때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열한 힘겨루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선물 수급하고 미결제 동향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연동돼 있질 않잖아요. 전혀 뭐 외국인은 9,000계약 매수를 했고 혹은 이날은 6,600계약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은 한 900계약 정도 늘어나고 혹은 한 1,600계약 정도 늘어나는 거에 그쳤다는 것이죠. 감소하거나 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전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무엇이다? 이거는 힘겨루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 자, 힘겨루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좁은 박스권 가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가두리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두리가 좁게 나올 수 있고 가두리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행보세를 띄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신다면 자 만약에 투기적 세력에 의해서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경우 높은 변동성을 예상하면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노린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높은 변동성. 여기서 높은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박스를 그릴 때 차트가 어떤 장중의 진폭이 오늘 같은 경우죠. 혹은 지난 만기일 같은 경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침에 떴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그리고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띠면서 마감을 했죠. 그럼 이 같은 변동성 상당히 큰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 정도, 1에서 1.2% 정도 진폭을 놓고서는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다는 것이죠. 변동성이. 단, 변동성이 작을 때는 뭐다? 이러한 모습을 띈다는 것이죠.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지우고 차트를 조금 보여드린다면 지금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을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30분봉을 보신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신다면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보신다면 진폭이 어때요? 거의 조밀조밀하게 움직이죠? 조밀조밀하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드린다면 여기서 조밀조밀하게 진폭이 거의 없는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보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폭이 의외로 강하죠.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 즉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박스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진폭이 크다는 것이죠. 진폭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박스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때는 주로 투기적 매매 세력에 의해서 강하게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선물 한 2,000계약 정도 매도를 갑자기 잡았다가 갑자기 2,000계약 매수를 잡아주고 또한 2,000계약 매도 잡아주고 갑자기 2,000계약 매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크게 넣었다가 뺐다 하다 보니까 진폭이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망세 조밀조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폭이 작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위다 아래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방향성 탐색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폭이 작다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보다 투기적 세력보다는 향후 방향성 탐색을 하기 위한 어떤 팀들의 매매 동향이라는 매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투기적 세력에 의해서 단기 매매에 치중한다라면 높은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변동 진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고점과 저점 혹은 장중의 변곡 자리를 조금 큰 진폭을 놓고서는 거기 설정해서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의 특성은 오전에 미결제가 강하게 증가합니다. 강하게 증가하다가 오후에 미결제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선물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 선물 분봉 차트인데요. 분봉 차트에 설정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미결제 약정의 동향인데요. 미결제 약정을 보신다라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걸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를 해드린다면 여기서 위에 빨간색인데요. 보신다라면 아침에 강하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합니다. 강하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띠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띠다가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된다? 갑자기 급격히 감소를 한다는 것이죠. 급격히 감소를 한다. 최근에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결제 약정이 강하게 증가를 해요. 강하게 증가를 하다가 오후장에는 감소를 하고 또 아침에 증가하다가 오후장에 감소하고 아침에 증가하고 막판에 감소하는 모습을 띈다는 것이죠. 물론 미결제 약정은 마지막 시간에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소하는 경향인데 최근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올라갔다가 빼고 올려놨던 부분을 빼버리고 올려놨던 부분을 빼버리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 미결제 약정이 전체적으로 11만 개 전, 한 10만 8천 개에서 10만 9천 개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종가상을 본다면 10만 8천 개에서 10만 9천 개 정도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행보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행보세를 띠고 있다. 이 안에서 한 3, 4일은 밑에서 한 몇만 계약이냐면은 한 10만 한 6천 계약 정도? 10만 6천 계약 정도 밑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지난주 한 수목 금서부터는 한 10만 한 8천 계약에서 10만 9천 계약 정도에서 미결제가 정치 현상을 띈다는 것이죠. 즉 이럴 때는 무엇이다? 주가의 변동성, 장중 변동성만 높여주고 장중 변동성만 높여주고 어떻게 된다? 최근에 차트를 보신다면 세 번째 모양인데요. 세 번째 차트처럼 주가가 장중 변동성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횡보세를 띠면서 마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럴 때는 투기적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장중 높은 변동성 야기시키니까 장중 박스권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좋고요. 이게 수량이 상당히 적을 때입니다. 수량이 적을 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아까 같이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수량이 적을 때 힘겨루기가 발생이 될 때입니다. 수량이 적을 때 힘겨루기가 발생이 되거나 혹은 어떻게 됐다? 이거 같은 전체 수량이 많은 건데요. 이러한 모습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 이거 같은 건 미결제 약정이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까는 뭐야? 미결제 약정이 더 늘어났을 때죠. 매매 동향보다. 지금은 매매 동향 대비해서 미결제 약정이 거의 움직임이 없을 때입니다. 움직임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무엇이다? 전체적으로 향후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잡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투기적 세력보다는 앞으로 추세를 잡기 위한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향후 추세 매매를 하는 추세 추종자들의 세력일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모습을 띈다는 것이, 그러다가 위든 아래든 추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엇이다? 메이저의 매매 동향을 분석을 해서 추세 매매 진입을 노린다는 것이죠. 그게 매수가 될 수 있고 매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매 주체와 선물 미결제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 주체하고 선물 미결제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 주체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선물 미결제 동향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 주체하고 미결제하고 다른 경우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매매 주체보다 작을 때, 그리고 미결제 약정 증가분이 매매 동향보다 더 크게 증가했을 때, 혹은 그게 같이 움직였을 때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선물 수급과 미결제 동향을 알 수 없을 때는 치열하게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약간 투기적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엇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작게 움직일 때는 향후 추세 방향을 잡기 위한 메이저의 포지션,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메이저의 매매 동향 분석을 해서 추세 매매 진입을 노리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 이럴 때는 매매 주체와 선물 미결제 동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그날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총 5번 정도의 시간을 갖고 선물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한다면은 첫 번째 선물 매매 동향보다는 미결제 약정의 동향을 중요시하여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물 매매 동향,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기관이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보다는 미결제 약정의 동향에 대해서 중요시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한다라면은 역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니까 선물을 매수로 대응하시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라면 시장이 빠질 것이니까 선물을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는데 선물 미결제가 감소를 한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관망을 보이시라. 미결제 감소한다는 게 뭐예요? 관망세이니까 관망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즉 미결제 증가, 매매 동향하고 미결제 증가하고 같이 증가한다라면은 그쪽 방향,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 서로 대칭적인 관계라면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의 미결제 동향을 통해서 미결제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지 추세적으로 빠지는지 횡보하는지를 통해서 시장의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상승 추세일 때는 혹은 하락 추세일 때는 미결제 약정이 평균치보다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한다면 역시 시장은 현재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승과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매도가 외국인이 매도를 보였을 때,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보였을 때 지수는 단기적으로 상투거나 바닥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도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차트로 좀 보신다면, 그동안 지나왔던 차트를 한번 살짝 보신다 그러면은, 자, 그동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미결제 약정의 증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결제 약정 증가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신다라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입니다. 시장이 올라오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서 올라오고 있었을 때,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린다면, 시장이 올라오고 있었을 때, 미결제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 추세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왔을 때, 현재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장이 더 올라가겠다라고 추세를 그리면서 게임을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월 한 17일부터 한 26일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완만하게 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한 10만 8천 개, 10만 6천 개 횡보하는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종합주가 지수 역시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기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무엇이다? 미결제 약정의 미결제 동향의 추세, 그 추세를 통해서 현재 추세가 좀 더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이어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횡보 장세에 놓였을 때 외국인이 매도나 매수를 했을 때 미결제가 급등을 한다면 시장은 상승이나 하락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즉 변곡장에서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이제는 상승으로 가겠다, 하락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했을 때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수익이 났을 때는 무엇이다? 수익이 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한다면 관망이고, 그리고 손실이 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매수로 손절을 할 때는 지수는 더 올라갈 것이고,
매수에서 매도로 손절을 할 때는 지수는 더 크게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손실이나 수익의 여부를 놓고서는 미결제 약정이 빠지는데 얘네들이 손실을 보고 있구나, 얘네들이 수익을 보고 있구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게 매매 동향보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많을 때, 매매 동향보다 선물제 미결제 약정이 적을 때, 그리고 매매 동향하고 선물 미결제 증가분이 같을 때, 그리고 이때는 매매 동향하고 선물제 미결제 약정이 같거나 혹은 다를 때죠. 같거나 다를 때는 무엇이다? 방향성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는 투기적 세력이냐, 아니면 그냥 관망 세력이냐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 장중 진폭이 달라진다. 진폭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는 투기적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최근처럼 투기적 세력이 시장을 흔드는 것이라면 조금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투기적 세력이 아니라면은 조금 여러분들도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한 5시간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A, B, C, D, E, F, G, 그러니까 가까이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거, 내일은 저거, 내일 모레는 이거 라고 그게 처음에는 아직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메모도 하면서 덧셈 뺄셈을 하면서 이거는 신규구나, 청산이구나, 손실이구나, 수익이구나, 투기적 세력이구나, 아니구나, 신조르기가 발생되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것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지어서 시장 방향성을 탐색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은 제일 중요한, 선물 시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선물 미결제 약정인데요. 이건 옵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복습을 하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올리신다면 제가 답을 해드릴 거니까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조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금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오늘 강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이 정답 잘 찾아내셨나요? 다시 한번 오늘의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자, 오늘이 선물 미결제 약정 강의 몇 번째 시간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이 선물 미결제 약정 강의 몇 번째 시간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도 있죠. 1번 세 번째, 2번 네 번째, 3번 다섯 번째입니다.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이성규 팀장님의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게 될 테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장로드 장상훈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